아 우대갈비 먹으러 빨리 가. 우대갈비. 아유. 오늘은 서울 갈비에 왔습니다. 아 볼까요? 아 냄새 오지. 우대갈비 이렇게 먹을까? 우대갈비 하나에 삼겹살 2인분을 그냥 먹을까? 그것도 좋아. 아니면 우대갈비를 집불이구나. 그렇게 먹을까? 오늘 또 우리 유튜브에서 집불 봤잖아. 집불도 없는 게. 왜 나야? 보고 있나? 이거 없는데? 캔컵? 와, 야 삼겹살 괜히 시켰다. 그 정도 맛있어? 응. 아니야 삼겹살 한번 먹어봐. 코로나 걸렸나봐. 냄새가 안 나. 농담이고. 우대는 진짜 입에서 녹아. 오. 좀 결이 찢어지는 느낌. 그래서 집불 삼겹살은 이거는 내가 먹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먼저 먹고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지. 삼겹살 먹고 우대갈비 먹으면. 근데 이거 먹잖아. 이 삼겹살은 그냥 삼겹살. 근데 이게 아무리 맛있어. 근데 진짜 우대 진짜 맛있다. 그럼 나 삼겹살 먼저 먹어야겠다. 저기서 하나. 너 우대 먹어봐. 너 진짜. 네. 삼겹살 그만 나. 이거. 계곡에 갔을 때 비가 왔어. 내가 거기서 놀다가 딱 왔는데 엄마가 숯불로 구워 놓은 거지? 그만 나. 향이 배어있네. 향이 싹 배어있고 안 질겨. 내가 오늘 딱 먹고 싶었던 약간 그런 차림이다. 베트남어 공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난 그게 나만 느끼는 감정인 줄 알았어. 아니지.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언어를 배워봤던 사람이잖아. 근데 또 그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 문화를 얼마나 배웠겠어. 영어는. 영어를 영어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베트남어를 배워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베트남을 쓰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 배우는 거는 있어서 교육자가 어찌 그런 말을 못했겠어. 근데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베트남어를 썼을 때 조금 그 서커스단의 원숭이 보듯이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그거를 이게 가장 커. 내가 배우기 싫은 이유가 그 틀렸을 때 이거를 고쳐줘야지, 올바르게 말해줘야지, 아니면 애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좀 알아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그래도 이방인으로서 이 나라 왔으면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난 느끼거든. 근데 이 나라 사람들 하는 거는 야 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베트남 사람들 절대 못 알아들어가 참말이야. 맞아. 너 진짜 화났다. 내가 느꼈던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베트남어를 배웠어. 예를 들면은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웠을 때 뭐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밥 먹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건데 먹었어? 밥? 뭐 이렇게 뭐 다양한 투가 있잖아. 뭐 뺨 먹었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한국 사람들은 얘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듣고 유추를 해가지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가 이런 말을 하나? 그리고 얘가 잘못 말했으면은 다시 고쳐주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밥을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내가 만약에 잘못 말했어 이러면 아예 모르는 척을 해. 맞아. 그러니까 막 이래 그냥 What? 노이사오? 노이사오 이래 그냥 노이사오? 노이사오 하면서 그 자기네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톤의 베트남어를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나는 아예 못 알아듣는 거잖아, 외국인으로서.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이거 족발이야? 근데 내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거든. 이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해는 조금 돼. 예를 들어서 영어는 내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읽어도 예를 들어서 아침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아침밥 먹었어요? 이렇게 읽어도 알아먹을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예를 들어서 아침밥 먹었어요가 내가 먹었어요? 하는 거랑 먹었어요 하는 거랑 먹다란 뜻이 될 수도 있고 가다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렸다란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침밥 버렸어요라고 들을 수 있다고 10분 이해는 돼. 근데 그렇게 사실은 자기 나라가 성조가 있다는 걸 알면 그치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가 딱 그 얘기지. 성조가 여기 6개 성조가 있으니까 그 성조에 따라서 말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노이는 얘기하다고 노이는 그 유명한 장소를 얘기할 때 그런 뜻이고 그런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거지. 근데 그건 나도 이해를 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힘이 빠진다는 그 맞아. 포인트는 그거를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노력인 거지. 맞아.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해하고 났었을 때 조금 거기서 오는 빈정상함이 있어. 약간 우리의 자존감을 약간 그러면 안 되지만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나는 베트남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진짜 웬만한 아니고서야 한국어 조금씩 다 배우거든. 근데 여기서 너 만난 서양 사람들 봐봐, 아무도 안 배워. 배우려고 하진 않지. 그게 조금 특이해. 근데 아마 그걸 그 사람들도 조금 느끼는 경향이 있을 거야. 맞아. 성조가 있는 언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언어를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나라는 이 나라는 아니다라고 들어. 그리고 조금 정착되어 있는 교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처럼 뭐 국립어 학원이 있나 모르겠어요. 있을지 뭐 국어 뭐 우리나라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리고 하노이랑 또 치면 또 달라버렸었나. 완전 성조가 달라. 내가 이번에 그래서 그 달랏이랑 그런 쪽 여행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거든. 이 사파 쪽은 완전 다른 언어를 쓴대. 단어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소수민족도 아니야 그쪽이. 아예 모른대. 아닐 수도 있다. 나 그냥 쭉쭉 아는 거야. 소수민족 맞아. 소수민족이라서 아예 그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도 다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대. 근데 그게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일수록 그런 아예 단어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대. 그럼 우리 직원 아버님이 주신 술도 그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만 만들어서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우리 직원 어머니가 가가지고 아는 사람 껴가지고 사가지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뭘 봐, 씨. 어딜 찍니 너? 고기 줍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장님이 된장찌개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된지. 내가 따주는 건 나부터 따줄게. 당연하지. 내가 딱 좋아하는 된장찌개 스타일이다. 말끔해. 말끔해. 말끔하지? 아니 구수한데? 너무 좋아. 방금 이덕화 같았어. 좋아. 너무 좋아. 짠. 좋아. 너무 좋아. 잘 먹었습니다. 띵띵아. 그럼요, 당연하죠. 소주 2병 하셨죠? 네, 맞아요. 네. 한 줄 평. 너무 맛있어서 한 줄로 안 될 것 같은데?